오늘은 그릇된 마음의 시간은 거꾸로 간다는 제목으로 이야기를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는 살면서 무수한 사람들을 만나고 다양한 경험을 하게 되죠. 그렇게 몸과 마음을 통해 축적된 경험들 중에서도 부정적이거나 아픈 기억은 그 흔적이 진하게 남기 마련인데요. 머릿속에 가득 찬 그릇된 생각이나 상처가 강렬할수록 더 강화되어 위아래가 뒤바뀐 것처럼 바르게 보기가 쉽지 않은 경우를 자주 마주하고는 합니다. 까만 어둠을 밝히고 새날이 밝아와도 여전히 과거에 머물러 사실을 넘어 진실로 굳어져 버린 어떤 기억은 과거에서 한 발자국도 떼지 못하고 제자리 걸음을 하거나 뒷걸음질 칠 수밖에 없는데요. 저에게 이러한 깨달음을 준 건 스스로에게 오래전에 지어준 별명을 우연한 기회로 다시 마주하게 되면서부터였어요. 그 별명이 무엇인지 말하기 전에 그런 별명을 지어주게 된 계기부터 먼저 나눠야 할 것 같은데요. 저는 꽃과 자연을 감상하는 건 좋아하지만 키우는 재능이 없어서 꽃집에 들러 꽃다발은 사와도 화분은 절대 집에 들이지 않아요. 그 키우기 쉽다는 선인장조차 생기를 잃게 만들었을 때 다시는 화분을 키우지 않겠다고 다짐했어요. 그리고 식물과 관련된 이야기가 나오면 스스로를 화분 연쇄살인마라고 소개했어요. 지난 과거의 잘못을 반복하지 않기 위해서 화분 보기를 돌같이 하며 절대 가까이 하지 않았는데요. 얼마 전 이 별명을 다시 마주해야만 하는 일이 생겼어요. 직장에서 꾸준하고 성실하게 고객 관리를 잘했다면서 저희 집으로 화분을 발송하게 되면서 그 일은 시작됐어요. 화분 연쇄살인마에게 화분을 선물하다니. 절대 곁에 들이지 않았던 것이 나에게 선물로 온다니 당혹감을 감출 수 없었어요. 선물이라는 말을 듣고도 기뻐할 수 없는 마음에 울적해졌어요. 어떤 종류의 화분이 언제 오는지 알 수는 없지만 정 어려우면 어머니에게 보내보는 건 어떠냐는 제안에도 마음은 영 불편했어요. 나에게 온 선물을 고스란히 다른 이에게 위탁한다는 게 내키지 않더라고요. 다른 것도 아니고 생명이 온다는데 그 순간 번쩍하고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잠깐, 화분이 꼭 살아있는 것만 올 리는 없지 않을까? 어쩌면 날이 너무 더우니 조화를 보낼 수도 있잖아. 일말의 희망을 품고 배송이 도착하기만을 기다렸어요. 오랜 기다림 끝에 집 앞에 도착한 화분은 안타깝게도 조화가 아닌 생화였어요. 택배가 도착하기 전 요즘 날씨가 너무 더워 바로 꺼내 시원한 바람을 쐬어주지 않으면 말라 죽을 수도 있다는 경고 문자까지 받고서 더욱 긴장된 상태로 택배 박스를 옮겼어요. 남편의 도움을 받아
가장 볕이 잘 드는 곳에 자리를 내어주고 화분 잎을 들여다보니 무더위에 바짝 마른 아이들이 움츠린 모양이 보였어요. 택배 박스 안에 동봉된 관리 방법에 따라 물을 듬뿍 주고 퍽퍽한 흙이 촉촉해지는 것을 확인하고 안도의 숨을 내쉬었죠. 평소라면 화분을 잘 가꾸는 사람에게 입양을 보낼 테지만 저에게 온 인연을 받자마자 돌려보내고 싶지 않은 마음이 있었어요. 몇 시간 후에 다시 돌아본 화분은 처음 박스에서 꺼낼 때와 다르게 움츠려 있던 이파리와 꽃망울이 다시 살아난 느낌이었어요. 잠깐 사이에 생기를 얻은 화분을 보고 그릇된 마음의 시간은 거꾸로 간다는 문장이 문득 떠올랐어요. 과거에 수많은 화분을 떠나보냈던 기억을 붙들고 또다시 화분을 집안에 들이게 된다면 그 결말은 반드시 새드엔딩일 거라고 단정 짓고 있었던 제 마음도 발견했어요. 오디오북을 통해 부정적인 생각이 내 마음이 앉을 자리를 결정한다는 사실을 드디어 깨달았다고 고백했지만 교정되지 못한 마음이 있는 줄도 몰랐던 어느 한 부분을 불현듯 발견한 기분이었어요. 일말의 희망을 품고 조화가 오기를 바랐던 마음과는 다르게 생활을 받아들었을 때의 당혹감은 눈 녹듯이 사라졌어요. 여전히 화분 연쇄살인마라고 믿고 있던 내가 무더위에 지친 꽃잎이 살아난 얼굴을 보고 그 변화를 알아챌 수 있게 되었다는 사소한 기쁨에 절로 미소가 번지더라고요. 손이 닿기만 하면 죽이고 마는 마이너스의 손이라고만 생각했는데 저 작은 것에게 건넨 물 한 모금으로 생기를 불어넣었다는 것이 믿기지 않았어요. 그 순간 스스로를 벌하는 마음으로 화분 연쇄살인마라는 다소 과격한 별명까지 지어가며 지난 과거를 진실로 여기며 덮어둔 마음의 사각지대를 들춰낸 기분이었어요. 화분에게 생기를 빼앗듯 누군가에게 상처를 주고 반대로 받기도 하면서 때때로 가해자이면서도 피해자이기도 했던 과거의 그 자리에 앉아 지난 일을 어제 일처럼 되감기 하듯 몇 번씩 돌아보며 그것이 진실이라고 믿고 있는 제 모습이 보였어요. 교정되지 않은 채 과거의 자리에 멈춰선 모습은 마치 깊은 웅덩이에 있는 것 같았어요. 겉으로는 어둠이 가고 동이 트는 것처럼 하루씩 주어진 새로운 날들을 살아내면서 무던히 흘러가는 듯했던 겉모습 뒤편으로 감춰둔 마음속 사각지대가 보였어요. 여전히 과거 기억에 발목 잡혀 주어진 오늘을 살지 못하는 모양이 흐르지 못하고 고여버린 웅덩이처럼 느껴졌거든요. 앞으로 나아가다 되돌아가기를 반복하는 모습을 바라보다가 그릇된 마음의 시간은 거꾸로 간다는 사실을 깨달았어요. 하루 24시간은 누구에게나 공평하게 주어지지만 누군가는 주어진 오늘을 살고
다른 누군가는 지난 과거에 발목 잡혀 몇 번씩 거꾸로 되감기 하듯 과거로 돌아간다는 사실을 깨닫고 나니 지난 시간 함께 나눈 보이스피싱 사고를 지금 용기를 내어 다시 바라보고 재해석한 덕분에 수없이 과거 그 자리로 되돌아가던 악순환의 고리를 잘라냈다는 자각이 되기도 했어요. 하루씩 주어진 오늘을 살고 해마다 꼬박꼬박 나이를 먹고는 있지만 마음 한편에는 흐르는 시간에 역행하듯 자라지 않는 부분이 있었다는 것과 하루에도 몇 번씩 누가 시키지 않아도 상처받은 그곳에 자리를 털고 앉아 가해자이자 피해자였던 그 어떤 순간을 되감아 보는 나 자신을 마주하게 되면서 가해자로든 피해자로든 어느 자리에 앉든지 고통을 즐기는 모습만은 하나도 다르지 않은 마음의 표정도 마주하게 되었어요. 이미 나는 과거의 그 자리를 털고 일어나 새로운 오늘을 살아내며 유유히 흘러가는 중이라 더 이상 예전 그 자리에 머물러 있지 않은데도 말이에요. 저는 이번 영상을 준비하면서 주어진 오늘을 산다는 것이 무엇인지 더 깊이 사유하게 되는 계기가 되기도 했는데요. 그동안 제가 살아온 모습은 흐르는 시간 속에 몸과 마음을 맡기고 집중하기보다 흐르지 않고 웅덩이처럼 고여 있어도 작은 개울이 아닌 너른 호숫가라서 살만하다. 이렇게 스스로를 위로하면서 매일 오늘이 아닌 어제의 살기로 결정하고 있었다는 사실도 깨달았어요. 이 기괴한 마음을 마주하고 오디오북 제목을 정하고 나니 큰 개울이자 호숫가 같았던 마음이 불현듯 너른 바다를 향해 흐르듯 일렁이더라고요. 지난번 너무 늦지 않게 돌아오겠다던 마지막 인사를 한 지 얼마 되지 않아 입 밖으로 꺼낸 고백이 물기를 낸 듯한 기분이 들었어요. 제 오디오북을 듣고 감상을 나누던 남편이 저에게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누군가는 제 이야기를 듣고 이맘때는 누구나 다 그럴 수 있지. 이렇게 무던하게 넘기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당신이 4년이나 지난 이야기를 지금에야 온전히 털어놓고 다시 읽을 수 있었던 것처럼 누군가에게는 당신의 그 용기 있는 나눔이 치유를 주는 깊은 울림으로 닿을지도 모르겠다고 말이에요. 여전히 저는 알 수 없지만 오디오북이라는 매체를 통해 여러분들에게 나누는 고백이 누군가에게는 온기로 가득 찬 치유의 언어로 닿게 될 그 날을 온 마음으로 그리고 있어요.
그릇된 마음으로 인해 거꾸로 흐르는 마음을 마주하고 지난 과거의 자리에 고여있지 않고 주어진 오늘로 흘러가기를 결정할 때 무겁고 경직된 마음은 물결 따라 일렁이는 파도를 타듯이 몸과 마음의 힘을 빼고 자유롭게 유영하듯 찰나와 같이 지나갈 테니 아무런 근심 걱정 없이 흘러가라고 말이에요. 오늘도 제가 나누는 이야기에 함께 듣고 울림하는 사람으로 존재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영감이 제 마음을 두드릴 때 불현듯 다시 돌아올게요. 여러분들의 꾸준한 관심이 브이로그 오디오북을 이어가는 소중한 조각이 됩니다. 댓글과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은 해두시면 제가 올리는 브이로그 오디오북을 가장 빠르게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